네, 안녕하세요. 손지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선 강의에 이어 오토캐드를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건설 분야에서 캐드가 왜 필요한지 알려드렸죠. 캐드는 실제 도면을 작성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계획이나 구조 계산, 수량 산출에서 캐드를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오토캐드의 프로그램 작업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죠. 이번 강의에서는 오토캐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오토캐드의 메인 메뉴부터 살펴볼까요? 캐드의 작업 환경은 크게 상단의 메인 메뉴와 작업 공간, 그리고 명령어 창으로 구성된다고 설명드렸었죠. 이 메인 메뉴의 기능으로 이 작업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럼 이 메인 메뉴를 실제 프로그램 화면에서 살펴볼까요? 프로그램 실행 화면인데요. 먼저 여기 파일, 편집, 뷰, 삽입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파일을 보게 되면 새로 만들기, 저장 등의 메뉴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인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을 여러분도 사용을 해보셨으면 대충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 메뉴는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좀 더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형식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기능인데요. 여기 형식 중에서 아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이 도면층, LA,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일 거예요. 이 도면층을 누르거나 여기 명령행에 영문 LA라고 입력하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도면층 입력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도면층 화면은 제가 미리 여러 도면층을 만들어 놓은 화면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는 도면은 여러 층이 겹쳐진 것을 출력한 결과물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M라인 1은 구조물의 외형선을 그린다면 아래에 있는 라인 2로 참고하기 위한 것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수는 이 dim01이라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러 도면층으로 도면을 작성할까요? 나 혼자 전체 도면을 다 그린다거나 단순한 구조물을 그린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도면층을 나눌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화면처럼 매우 복잡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보지 않아도 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 화면은 운동 경기장이 놓인 도면인데요. 여기 보이시면 야구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운동시설을 안 보고 원래 지형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운동시설 내용을 다 지워서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다 지웠다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럴 땐 이 운동시설이 지정된 도면층에 그려져 있다면 이 도면층만 안 보이게 하면 편하겠죠. M라인 1과 M라인 3을 이들 운동시설의 도면층이라고 보고 이 도면층을 끄기를 하게 되면 이 도면층의 내용을 보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운동시설들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원래 지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을 도면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은 이 도면층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강의를 듣고 조금씩 익숙해지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은 조금 전에 본 프로그램 화면인데요. 이 문자와 치수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보다는 기존 도면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을 정의하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력이 쌓여서 차츰 익숙해지고 복잡한 작업을 하거나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는 이 형식에 대해 조금 더 알아야 할 거예요. 그럼 이어서 메인 메뉴를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 도구 내용을 보면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에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여기 보이는 조회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그려진 구조물의 치수 등을 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메뉴 중 여기 보이는 그리기, 치수, 수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기는 말 그대로 그리기 위한 기능들이 있게 되고요. 치수는 구조물에 치수를 넣기 위한 기능들, 그리고 수정은 그려진 내용을 복사하거나 옮길 때, 그리고 그려진 내용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아마 이 기능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 그리기나 여기 보이는 원 그리기, 이런 메뉴들은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메뉴를 클릭해서 하면 불편하겠죠. 이럴 때는 그냥 키보드에 L 이라고 입력하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더 쉽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죠. 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정에 복사가 있죠.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C5라고 입력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복사 명령에서 객체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만 선택 해제를 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 객체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 해제가 되죠. 이런 팁들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 복사하기는 매우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명령어가 C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이 C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가 한 글자로 된 것이 편하겠죠. 이렇게 단축키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화면이 조금 전에 본 메모장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 C, 서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서클이라는 명령어는 단축키 C를 입력하면 된다는 뜻인데요. 이 C를 CC로 바꾸고 이 아래에 있는 CO, 카피, 이 CO를 제가 C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단축키를 C라고 입력하면 카피가 실행이 되고 CC라고 입력하면 서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장을 저장하고 캐드를 닫고 다시 열어볼게요. 여기 도구, 그리고 사용자와 프로그램 매개 변수 편집을 클릭해보면 메모장에 이렇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보면 C5라고 해서 카피라고 써 있습니다. 명령어 C5를 입력하면 카피가 실행된다는 뜻인데요. 여기 있는 C5를 C로 바꾸고요. 이 위에 있는 C, 서클, 얘를 제가 CC라고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캐드를 닫고 다시 열어볼게요. 캐드를 다시 실행한 화면인데요. 일단 제가 사각형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그리고요. 아까 복사 명령, 카피 명령을 C5에서 C로 바꿨었죠. 그래서 C라고 입력하고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원은 제가 CC로 바꿨었죠. CC 엔터 치니까 이렇게 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는 앞에서 설명해준 방법으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 복사는 많이 사용하니까 우선 C로 바꿔서 사용할게요. 그리고 여기 화면을 보면 이렇게 좌우에 아이콘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이콘은 그리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이고, 그리고 이 오른쪽은 수정하기가 있어요. 이 아이콘은 이 메인 메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눌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기능입니다. 이 아이콘은 치수를 넣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화면에는 치수에 대한 아이콘이 없죠. 여기에 추가로 치수도 넣어 볼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치수를 클릭하면 이렇게 쉽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제 옮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잡아서 끌어당기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클릭을 해서 제가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캐드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 아이콘을 화면에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건설 분야 도면을 열어보면서 CAD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초 도면 하나를 열어볼 건데요. 이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이 샘플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다운로드한 파일은 여기 보이는 기초 수정전 도면.dwg 파일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마우스 기본 동작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마우스를 보게 되면 휠이 있죠, 가운데에. 이 휠이 객체를 가까이 보고 멀게 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인, 줌아웃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휠을 한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가까이 가지고 휠을 뒤로 당기면 이렇게 멀리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휠을 클릭합니다. 휠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펜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초구조물 모서리에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선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모서리에서 제가 이렇게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딱 맞게 그린 것 같은데 이 모서리에 정확하게 그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선을 그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위치에 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아래에 보면 객체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콘을 누르거나 키보드에 F3번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활성화를 시켜주면 이렇게 명령을 실행했을 때 모서리에 초록색 박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끝점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끝점에 맞춰서 선을 그리게 됐죠. 이 기능을 이제 오토 스냅이라고 합니다. 이 스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근처에서 선을 그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스냅이 켜져 있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커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오토 스냅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스냅은 이렇게 끝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차점, 그리고 중간점, 그리고 원의 중심도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화면이 설정창인데요. 단축키로는 OS로 입력하면 나오게 되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끝점, 중심, 교차점이 체크되어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위치의 선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F3번 키인데요. 여기 있죠. 이 키는 자주 쓰는 기능이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 CAD 화면에서 스냅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스냅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풀다운 메뉴 도구에서 제도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우리는 객체 스냅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객체 스냅 모드 이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일반적으로 끝점, 중심점, 교차점 등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스냅을 켜기 끄기는 F3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스냅 모드의 변경의 단축키는 OS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중에 스냅 모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이 경우에는 한 번만 이 스냅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아까 여기서 객체 스냅 모드를 껐다 켰다 설정을 했었죠. 이 객체 스냅 모드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의 메인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초 샘플 도면을 열어보면서 휠 기능을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 화면을 움직이는 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간단히 선 그리기와 복사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단축키를 바꾸는 방법,
정말 중요한 스냅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네요. 오늘 강의처럼 도면을 열어보고 작성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을 하나하나씩 익혀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실제 도면을 수정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